안녕하세요. 저는 유파인 압구정과 원장 유재영이라고 합니다. 2월 3일 드디어 일반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저희가 이제 압구정고 관련해가지고 학교 설명이랑 그 다음 저희가 2월달 준비한 프로그램이랑 3월달 학교별 내신 특별반들 어떻게 이제 어떤 과정으로 준비되는지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압구정고 커리큘럼 관련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이제 압구정 파인만에서 이제 계속 압구정고 학생들이랑 공부하고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2021학년도에 압구정고 1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내신 대비 특별반들을 오픈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 압구정고가 현재 1학년 애들이 176명인데 그 중에 저희 수학 재원은 25명 정도 그 다음에 과학은 31명 이렇게 작년에 이제 같이 공부를 했고 올해는 그래도 조금 작년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이 같이 공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학년 이제 작년 1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 수학은 1등급은 7명 그러니까 전체 1등급은 7명이고 2등급은 12명 이제 이 인원수들 중에서 1등급은 현재 2명 1학기 종합으로도 2명 그 다음 2등급 이내는 저희가 6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 중에서 32% 정도가 한 6명 정도 2등급 이내로 나오고 있구나. 과학은 조금 더 좋죠. 1등급은 수학이랑 비슷하게 2명이기는 한데 2등급 이내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9명 정도다. 그래서 25명 인원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마 1학기 종합등급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혹시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각 과목별로 일주일에 배우는 단위수가 있어요. 뭐 4타임, 뭐 2타임 이렇게. 그게 이제 1학기가 끝나고 나면은 전체 과목 등급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등급들을 모두 다 곱해가지고 다 더한 단위수랑 등급의 총합을 1학기에 2수단인 24단위로 나누면은 전체 종합 등급인 2.33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압구정고 176명, 현재 1학년 176명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1등급 인원수는 7명, 그 다음에 2등급까지는 19등, 그러니까 12명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면 압구정고 기준으로 했을 때 종합등급을 1.1에서 제가 대충 한 4.5까지를 이제 섹션을 나눠놨는데 여기 오른쪽 숫자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급 등수에 따라서 내가 예상 등수가 어느 정도면 종합 등수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은데 내가 만약 2.0 정도가 떴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전교 7등 정도 되는구나. 3.0 정도가 됐다 그러면 한 22등 정도 되는구나. 22등인데 3.0이네 조금 등급이 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압구정고 전체 종합 인원이 뭐 현대고는 한 340명 그 다음에 영동고는 270명, 그 다음 뭐 세화고 세화여고 한 350명, 60명 이런 수에 비해서는 조금 전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등급에 따른 등수들이 매우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2019년도에서 2021년도 우리가 수시 합격자들 제가 졸업한 제자들 등급이랑 그 다음에 학과 대학을 이렇게 조금 조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2019년도까지는 그렇게 막 압고가 좀 좋은 대학을 많이 합격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서울대는 2명이나 그때 합격을 하고 연대 그 다음에 고대 성대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대 라인까지 생각하면은 한 2.1 정도까지는 좀 찍어줘야 그래도 지원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대나 경희대는 한 2.5선 라인까지 정도 만들어내면은 지원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홍익대나 건대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한 2.8 라인, 2.9 라인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겠구나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도는 서울대 치대를 합격했죠. 이 친구는 전교 1등 1.16 그 다음에 연대 경영 1.53 고대 화학 고대 경제 한 1.89 1.97 정도.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서강대 경영 2.1도 합격을 한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최상위권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2.2 이내 2.1 이내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지원해서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조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이죠.
2021학년도는 어떻게 됐을까 보시면은 서울대는 딱 1명, 그 다음에 연대 의대, 그 다음에 연대 경영, 연대 기계공, 그 다음에 울산 당국의대, 그 다음에 고대 이렇게 합격한 친구들. 인원수로 보시면 한 8명에서 한 10명 정도, 물론 조사가 안 된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한 이 정도 인원수들이 한 10명 정도 선까지 고대까지를 합격을 하고 있구나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합격 가이드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압구정고에서 이제 학종을 가지고 수시를 가지고 내신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리면은 한 서울대, 지금 여기 있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서울대 라인까지는 이과는 한 1.8, 문과는 한 1.73, 연대는 한 2.1, 연대는 문과는 2.0, 고대는 2.2, 그 다음에 문과는 한 2.0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라면은 내가 지원해서 도전해 볼 만하다. 합격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도전해 볼 만하다. 그러면 종합등급으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전교 7등 2.0 최소한 2.0 안에는 들어가야 연대나 서울대를 그래도 지원이 가능하겠구나. 그 다음은 2.1, 2.2도 약간 비슷하죠. 전교등수로는 한 8등, 9등. 그러니까 위에서 보여드렸듯이 한 전교등수로는 1학년 때 내가 한 9등 안쪽까지 조금 메이크업이 됐다라고 하면은 고대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양대, 서강대, 성균, 이대 라인은 한 2.4에서 2.6 이 라인이면은 합격한 케이스들이 많구나. 그러면 그 라인은 전교등수로 봤을 때 13등 라인, 종합등급으로는 한 2.50 라인이구나. 그럼 이 밑에 있는 등급이나 등수들은 대학을 못 가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다시 뒤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보여드리면 1.9등급 이내, 전교등수로는 한 6등. 그럼 이런 친구들이 모두 수학을 1등급을 맞느냐? 그건 아니에요. 1에서 2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의대, 지대, 한의대, 서울대, 포공 정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2.2에서 2.6, 전교등수로는 한 9등에서 15등인 친구들은 수학에 1등급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한 평균적으로는 1에서 3등급 사이 친구들은 연대, 고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 그리고 이대, 중대, 경희대, 외대 정도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2에서 3.8 등급은 낮지만 실제적으로 압구가 전체 총 인원이 176명이다 보니까 32등에서 한 42등 선, 수학은 평균적으로 이 친구들이 한 2에서 4, 평균적으로 한 3등급 정도 나오는데 3에서 4등급을 맞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한 3.2등급 이내다. 그럼 시립대, 건대, 당대, 홍대, 동국대, 그리고 3.5등급 이내는 이제 조금 수도권, 그러니까 메인에서 조금 멀어지기는 하죠. 인하대, 숭실대, 광운대. 그 다음 3.8등급 이내는 세종대, 상명대, 카톨릭대를 합격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입학하는 단계라면 여기 라인은 필요가 없겠죠. 딱 여기 두 개 라인 까지를 한번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조금 이름 있는 상위권 대학을 합격을 하려면 전교등수로는 한 1.5, 전교등수로는 15등, 그 다음 전체 종합등급으로는 2.6등급 정도 되면 괜찮겠다 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가이드라인이지 2등급 안에 든다라고 해서 100% 합격을 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향후에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재원생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1학기부터 전체 종합등급을 가지고 합격할 대학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상담 통해 가지고 저희가 추적 관리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 보면서 어느 정도 라인까지 계속 끌어올리면 될지 동기부여라든지 로드맵 같이 한번 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압구정고 커리큘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크게 이제 1학년 과정까지는 올해도 마찬가지 변함 없이 진행이 될 거라서 그냥 가볍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진로 과목이 들어오죠. 진로 과목은 이제 성취도 퍼센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위 한 33%까지는 A, 그 다음에 66%까지는 B, 나머지는 C 이렇게 맞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진로 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약간 재량적으로 퍼센트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한 40%, 현대고 같은 경우는, 기아 같은 경우는 50%까지가 A를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성실히 공부하는 애들은 진로 과목에서 B가 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진로 과목은 아직은 크게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 과목에서 사회 과목 5개, 과탐 과목
원과목이 4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오픈형으로 9개 과목 중에 3단이 3개를 택해가지고 2학년을 진행하게 되는데 오픈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는 문과 학생들은 이 5과목 중에 3개를 선택해라. 이과 애들은 원과목 4개 중에 가급적이면 3개 선택해서 공부해라 라고 이렇게 조금 강제하고는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학년 때도 마찬가지 오픈형이기는 한데 이렇게 문과 애들은 여기에는 사탐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투과목 3개를 가급적이면 선택해달라 라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편이고요. 진로 과목에 있는 이런 사문탐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학 과제 탐구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이든 이과 학생들이든 보고서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비교과를 조금 더 예쁘게 채울 수 있게끔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과목 중에는 여기에 있는 확통, 그 다음에 미적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확통이나 미적분 같은 경우는 확통은 문과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학년 때 1년 동안 나가는 커리. 이과 애들은 미적분을 3학년 1학기, 2학기에 1년 동안 진행하는 커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3학년 때 1학기, 2학기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건 이제 2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선행이 느리더라도 확통이랑 미적분 쪽보다는 1학년 과정이나 2학년 과정에 내가 수학 선행 과정이 로드맵을 그쪽으로 집중해서 짜는 게 맞고요. 하지 않더라도 크게 막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수능을 만약 나중에 공부했을 경우라면은 3학년 1, 2학기에 시작하면 조금 늦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권이라면 적어도 1학년, 2학년 들어가기 전까지 확통이나 미적분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공부하고 2학년 2학기 겨울 때 다시 리뷰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거는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건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서 여름이든 1학년 2학기가 끝나고 나서 겨울 이 시점에 맞춰서 최소한 확통이랑 미적분은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한 상황에서 선행 과정을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수학 상, 하 여기에 있는 이 내신 과목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냐라는 게 결국 향후에 수시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1학년 때 어떻게 내신을 최대한 올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지금이 아직 2월달이잖아요. 3월 들어가기 전까지 너무 진도 쪽보다는 수학상 메이크업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올바른 커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1학년 1학기 때 사실은 어느 정도 수학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향후에 수학을 메이크업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막 생기지는 않아요. 왜? 앞꼰대 막 3점 몇 등급 나와. 그러면은 향후에 등급을 올리는데 학생들이 동력이 막 그렇게 생기지는 않거든요. 요약을 해드리면 2월 달에는 선행도 선행이긴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상에 과학은 통합과학에 조금 집중을 해서 보완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주시는 게 제가 판단했을 땐 가장 효과적인 커리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건 꼭 2월 달에 수학상을 지금 아마 학원들 다니면서 수학상 뒷부분을 나가거나 상위권 애들은 수학하 과정이 나갈 건데 수학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꼭 세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제 압구정고 인원수 한번 선택 과목이랑 비교를 해드리면은 지금 현재 2학년은 195명, 현재 1학년은 176명. 지금 현재 2학년 애들은 물리 인원수 12명, 끔찍하죠. 경제도 18명. 근데 올해 1학년 애들은 176명 중에 물리가 현재 조사된 건 24명, 그 다음에 경제는 32명. 이게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에서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가지고 공대 쪽은 가급적이면 물리 1을 그 다음에 문과 쪽에서 이제 경영 경제 쪽은 경제 과목을 조금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발표를 하자 학생들이 조금 더 인원수가 늘어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전공 적합성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근데 전공 적합성보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학년 때 성적이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될 거냐.
만약 어느 정도 잘 나오는 상황이면 전공 적합성이 좋기는 한데 막 2점 후반, 3점 초반이면 2학년 때 어떻게든 등급을 더 올릴 수 있게끔 인원이 많은 과목들을 인원이 많은 화원, 생원, 지원 또는 생윤이나 세계지리 뭐 이런 과목들로 조금 더 인원수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아마 내신을 따기가 인원수가 많으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선택 과목이겠죠. 지금 현재 기하는 53명이다. 그러면 이건 뭘 뜻하냐면 이과 애들이 이제 기하를 선택하게 되는데 앞고에서 이과 인원은 대략 한 53명 정도다. 문과는 한 126명 정도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과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자사고 지원을 하고 떨어지는 인원수가 이번에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반고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갈 건데, 조금 하는 친구들이 자사 떨어지고 이제 일반고로 가는 경우라면은 아마 자연 이과 쪽으로 지원이 될 건데, 아마 올해는 한 70명대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과 인원도 아주 나쁘지는, 예전 앞고 상황보다는 나쁘지는 않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인원수 참고해 보시면, 여기 인원수 참고들 해 보시면은 향후에 앞고에서 이런 과목들 선택하면 괜찮겠구나 라고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에 제가 다시 한번 앞구전고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이과들은 수학이랑 과학이 2학년 1학기 때 수원만, 이과는 기하 선택, 2학년 2학기 때는 수투 한 과목이랑 기하 선택, 물화생지 3과목을, 그 다음 3학년 때는 미적분을 1년 동안, 그 다음에 수가탐도 1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수학 과제 탐구는 수능형 문제라든지 수능 준비라든지 그 다음 비교과를 조금 더 밀도 있게 완성하는데 사용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가 느린 근데 꼼꼼한 친구들 같은 경우라면 앞고 문과 쪽이 되게 메리트가 있겠죠. 수원 한 과목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2학년 2학기도 수투 한 과목만 진행이 되니까 수학에 대한 부담이 약간은 타 학교에 비해서 조금 적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불안감을 다음 학기만 바라보고 집중도 있게 밀도 있게 좀 공부를 한 학생들이 성취도가 괜찮게 나올 수 있는 학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학년 때 이제 확통 1년 커리로 진행이 되고, 사회 문제 탐구는 마찬가지 사회 수능형 문제를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비교과를 조금 더 밀도 있게 완성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가탐 또는 경제수학이 선택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앞고에 관련된 인원수라든지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입결 조금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다면은, 지금부터는 2월달부터 이제 3월달 내신 대비 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희 뉴파인 압구정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어떤 과정으로 학생들하고 같이 내신 대비를 예쁘게 준비할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어머님들 꼭 캡처를 하시든 뭘 하시든 좀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사고 같은 경우는, 특정 자사고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각 과목별로 수업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칠판에다 1등급 몇 점, 2등급 몇 점, 3등급 몇 점 이렇게 점수를 알려주는데, 앞고는 한 번도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각 과목 1등급부터 4등급 표는 어떻게 조사를 했냐? 저희가 이제 재원생이 25명인데 이 근처 학원에서 사실은 가장 많은 압구정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1학년 학생들로서는 1등급 수도 가장 많고 2등급 수도 가장 많은, 그러니까 사실은 25명이니까 별로 안 되네 라고 하지만, 압구정고 학생들이 그렇게 학원을 밀도 있게 다니면서 막 몰려서 다니는 경향이 있지는 않거든요. 소규모로 이렇게 다니는데, 소규모로 다니는 경우에 장점은 그래도 잘 케어가 될 수는 있지만, 단점은 내 위치가 지금 다른 잘하는 친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그리고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 수 있는지가 예측이 조금 어려워요. 같은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25명 저희 관에 있는 이 수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 학생들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 지금 공부된 라인이다. 그 다음에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보는 압구정고 실점 꼭풀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 정도 점수면 이런 등급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미리 예측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냥 저희 학원의 압구정고가 전문학원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어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참고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크게 특징은 있지는 않지만 영어랑 한국사는 등급이 매우 높다 라는 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암기 과목이 조금 꼼꼼하게 잘 되고 있고,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등급컵, 그 다음에 수학 등급컵, 전체적으로 수학이든 통합사회든 통합과학 2등급 컷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보니까 2등급까지 좀 안정성 있게 바라볼 수 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이런 게 조금 보이기는 해요.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 2021학년도까지 1학기 중간을 기준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등급컷을 해드리면 2020년은 등급컷이 엄청 높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시험을 쉽게 냈어요. 근데 2019년하고 2021년도 등급컷을 보시면은 한 90점 초반 정도에서 1등급이 구성이 되고 2등급은 한 80점 초반, 3등급은 한 70점 초반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크게 한 문제 정도까지는 한 문제랑 서술형 감점 정도까지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한 2개, 서술형 하나 정도까지는 한 2등급 선까지는 그래도 안정성 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전체 등급은 어머님들 또는 저희 재원생애들한테는 다시 학교별 세미나를 제가 다시 진행할 건데 그때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학생들한테 인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압구정고 이제 수학을 전체적으로 이제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 시험 시간은 50분이에요. 되게 짧아요. 객관식은 17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은 5문항인데 서술형 비중이 되게 높죠. 30%, 30점.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항은 많이 나올 때는 2문항, 그 다음에 보통은 한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2019년도에는 일품이 가장 많이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 그 다음에 2학기 같은 경우는 절대 등급이라는 교재에서 출제된 한 문제가 숫자만 바뀌어서 출제된 적이 있고요. 부교재는 특별하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학교가 뭐 1단원 다항식의 연산이 끝나면 부교재가 30문제짜리 모의고사 모음이라고 3점짜리 4점짜리 모아가지고 배부가 되는데 거기서 애들이 과제로 이제 제출을 하는데 그게 크게 반영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는 있어요. 물론 학생들하고 같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 다른 학교랑 특이하게 큰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항이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대로 순차적으로 배열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출제 단원도 1번 다항식의 연산 뭐 3번 그 다음에 항등식, 그 다음에 4번, 5번 나머지 정리, 6번, 뭐 7번 복소수, 뭐 8번, 9번 2차 방정식 이렇게 각 단원별로 순차적으로 배열이 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또 알 수가 있냐면 고난이도 부분은 복소수랑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 한 문제 정도씩 출제되고 있는데 내가 조금 막히면 이 부분에서 조금 이게 2차 방정식 문항이고 고난이도니까 우선은 패스하고 다른 문제부터 풀고 돌아와야지 하는데 좋은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출제 교과서는 출제 메인은 학교 교과서인 미래인 출판사인데 저희도 이제 수업 시간에 출판사에 대응되는 문항들 이런 부분들을 예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같이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그 다음에 시중 교재에 있는 핵심 문항들 같이 정규 시간에 준비를 한다. 그리고 시간 관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서술형 대비가 예쁘게 되지 않는 경우,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는 경우는 너무 많은 정보를 서술형 대비에다 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빡빡하다라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만 쓰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학교가 압구정고 서술형 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각 문항별로 여기를 표현해야 1점, 여기까지 표현하면 2점, 이걸 빼먹으면 감점 이런 기준안이 있는데 그 기준안을 맞춰서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서술형 대비를 병행해서 준비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학교 중에 하나가 압구정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학년 출제 교사 하시는 분들이 출제 교사분이 3분이 계시는데 첫 번째는 조연희쌤 같은 경우는 1단원 끝나면 막 프린트 나오는데 강조는 하는데 출제는 그렇게 되진 않아요. 다만 온라인 수업 때 나오는 과제, 뭐 코로나니까 또 온라인 과제나 뭐 이런 게 될 건데 그 과제에서 변형 출제한다.
저희가 이제 비교했을 때 온라인 과제에서 애들이 어려워했었던 문항이 약간 고난이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받아서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같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세란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선생님은 좀 나이도 많고 그러기는 하는데 약간 과제 검사는 되게 느슨하세요. 다만 주로 서술형 문항을 많이 출제하시고 그 서술형 문항을 사실 수업 시간에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항을 낼 거야 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도 학생들한테 그런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미리미리 서술형 대비를 준비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 안슬기쌤이라고 계시는데, 이 선생님이 사실은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게 빨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야, 이런 스킬 위주의 수업을 많이 진행하시는데, 교과서 문항 연습, 그냥 중단원 평가나 대단원 평가 문항이 있는데 그 문항들 중에서 심화 문항을 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시중교재, 올해가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학기는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출제를 했고요. 2학기는 절대등급이라는 교재에서 출제를 했고, 예전에는 모의고사 반영 비율이 거의 없다가 이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항 중에서 조금 유명한 문항이 있어요. 되게 이런 걸 학생들이 어떻게 풀지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준비만 하면 금방 맞출 수 있는 모의고사 문항을 한 문제씩 출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모의고사 문항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중요한 문항을 선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라고 어머님들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랑 2021학년도 중간고사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은 하 문항의 비중이 45%, 그 다음에 난이도 중인 부분은 한 45%, 난이도는 상위 한 1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이도 하는 사실은 RPM이나 쌤 B단계 수준도 사실 안 되는 문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난이도 하는 그냥 가볍게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센 정도. 꼭 센 수학을 안 푸셔도 되고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 같이 준비하고 있는 자체 교재가 있는데 자체 교재만 해결되더라도 이거는 정말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출제 문항 보시면 이런 문항이에요. 애들 안 틀려요. 근데 이게 센 수학 B단계 대표 문항. 여기 있는 문항도 센 수학, 아래 있는 문항이 센 수학에 있는 문항하고 완전히 똑같죠, 출제하는 게.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문항도 센 수학 B단계에서 정말 똑같이 낸다. 여기 있는 15번도. 이제 난이도 중문항, 중이라고 해서 조금 어렵네 그게 아니라 얘도 난이도 B단계랑 그 다음에 일품을 풀다 보면 일품도 유형이 있고 핵심 기출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 핵심 기출 챕터에서 많이 발췌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센이랑 일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구성을 보면은 되게 구조가 복잡해 보이죠? 근데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만 일품 문항하고 거의 유사하게 된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문항도 거의 똑같죠? 일품하고 똑같이. 그리고 여기 있는 문항은 센 B단계 문항하고 표현만, 단어만 살짝 바뀌고 완전히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항도 센 B단계 수준이다. 그 다음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아까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1등급 없었죠. 2020년도 2등급 컷이 100점이었는데 그나마 난이도 상이라고 분류된 문항이 두 문항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두 문항의 하나는 2019년도 3월 모의고사 문항에서 숫자만 바꿔서 출제한 것과,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서술형 문항 5번인데 일품 문항이랑 거의 똑같이 발췌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했었던 모습이에요. 이제 2021학년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 걸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가 좀 퍼센트를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가 60%, 그러니까 난이도 하가 한 60%, 난이도 중이 한 30%, 난이도 상이 한 10%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난이도 하 문항이 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난이도 하는 제가 기준을 붙인 거잖아요. 조금 대표 문항, 센 대표 문항 정도만 공부가 되면 무난하게 준비가 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 중은 한 25%에서 30%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이제는 난이도 중에서 3등급 결정 문항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저희 재원생 애들 정오표를 분석을 하고 등급이 나온 친구들을 한번 봤더니 3등급 선을 맞았던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항들이 3등급 결정 문항이다. 그래서 실제 16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일품에 있었던 핵심 기출 문항이 출제가 됐구나. 그 다음 17번 문항 같은 경우도 일품에 있었던 핵심 기출에서 출제가 됐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 상 부분은 한 15% 정도 조금 더 올라갔어요. 난이도 상은. 이제 2등급 결정 문항이 15번, 그 다음에 21번, 1등급 결정 문항, 22번. 그래서 한 15%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교재는 3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올림푸스 고난도,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을 다 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선별해준 문항, 앞고가 낼 만한 문항이 있어요. 제가 거의 적중률이 거의 한 100% 정도 되거든요. 모의고사 어떤 문항 나오는지. 그 문항들만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에 난이도 2등급 결정 문항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올림푸스 고난도 문항을 거의 그대로 출제를 했어요. 거의. 그리고 두 번째는 서술형 마지막 5번 학생들이 거의 전멸했었던 문항인데, 이 문항에서 이제 아까 1등급 컷이 94점이었었거든요. 2021학년도에는 94점이었었던 이유가 7번을 틀리는데 틀리면 93점이잖아요. 그쵸? 근데 93점에서 한두 줄 정도 이 부분 뭐 인수분해를 쓴다거나 이러면은 서술형 점수 1, 2점 정도 맞아가지고 1컷이 한 94점 정도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이라고 해서 모르면 하나도 안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있는 특정 조건 한두 개만 해석을 하더라도 부분 점수 1, 2점을 맞기 때문에 이것도 연습을 반드시 같이 해 주셔야 돼요. 1, 2점 올리는 것도 되게 크거든요. 중간이랑 기말이 합산해서 등급이 나오니까 그 1점 때문에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3등급이 될 수도 있고 1등급이 될 수도 있으니까 1점, 1, 2점도 되게 소중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등급을 이제 목표로 하는 우리가 물론 이제 막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3등급 앞고에서 3등급 이러면 웃을 수 있지만 그래도 3등급부터 보여드리면은 3등급은 여기에 있는 난이도 하 그 다음에 3등급 결정 문항 이 정도를 맞으면은 한 77.6 정도. 그러니까 3등급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2019년도 기준이랑 2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3등급을 맞을 수 있고, 기말고사까지 해서 로드맵을 다시 한번 짜서 2등급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준비하시면 되냐? 첫 번째 쌤 B단계.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준비하는 기출 유형 백서, 시중 문제 중에 핵심이랑 기출이 그동안 나왔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교재로 만든 자체 교재가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서술형 문항, 서술 연습을 꼭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압구정고에서 만약 2등급이 목표다. 우선 우리 친구가 수학이 약하지만 2등급까지는 내가 만들어내겠어 라고 한다면은 위에서 이제 쌤 B단계, 그 다음에 기출유형 백서랑 서술형 대비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일품 핵심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 선별 문항을 같이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양이 많잖아요. 일품을 다 풀 수도 없고 모의고사도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학원에서 그동안 압구정고를 많이 알고 압구정고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분석한 선생님들이랑 이런 문제 이번엔 나올 거야.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서 애들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예측한 문항들을 같이 준비를 하시면 2등급은 충분히 맞을 수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압구정고? 1등급? 이거 쉽게 맞을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부터 그래도 학생들의 시드가 많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게다가 1등급 인원이 7명밖에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2등급 결정 문항이나 그 다음에 1등급 결정 문항을 한 문제를 더 맞으면 되는데, 이 경우라면 올림푸스 고난도랑 그 다음에 2학기 때 절대 등급이 나왔다면 올해는 1학기 때도 절대 등급 교재에서 발췌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 절대 등급 교재도 같이 준비될 수 있게끔 세팅이 되게끔 저희가 수업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기출 유형 백서, 그동안 나왔던 기출 문항들 중에서 킬러 문항 그리고 변형 문항 이렇게 정규 수업 시간에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1점을 소중하게, 그래서 서술형 문항 대비 연습 수업까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 개강을 했을 경우 3월에서 3월 말까지는 기출문항이 반복이 돼서 나오는 문항들이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출 분석이랑 그 다음에 서술형 계속 강조해드리는 거, 서술형 1점이라도 소중하게,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서술을 해야 시간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 시간을 따로 세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개별 미션 교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규반이 화요일하고 목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세팅이 될 건데 그 이외의 요일에 학생들하고 개별 미션 교재랑 약점 클리닉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거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3월 말에서 4월 2주차는 이제 내신 집중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예상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다시 서술형 예상문항, 오답 집중기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파이널 한 1주 반, 한 10일 정도 이제 남은 상황인데 그때는 개별 오답, 그 다음 항상 압구정고는 내가 처음 문항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공부를 했다면 생소한 처음 보는 신유형은 절대 나오진 않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 그래서 개별 오답 문항, 약점 유형, 그 다음에 압구정고 꼭풀 모의고사 라는 거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압구정고 실전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정말 정교하게 세팅된 시험지가 있는데 그 시험지를 가지고 마지막 2주 동안 내가 현재 몇 등급을 맞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느 특정 유형이 더 약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집중을 하자. 그리고 청기누설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압고에서 나올 만한 문항, 아마 예상 문항에서 보통은 제가 자신있게 작년 같은 경우는 최고 난이도 문항까지도 정확하게 맞췄고 이 예상 문항에서 한 80%에서 90%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유형 쪽보다는 최상위권도 마찬가지인데 신유형 쪽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3월에서 3월 말까지 풀었었던 고난이도 유형이나 이런 게 순차적으로 누적이 돼서 반복하는 이런 연습이 많이 되어야지만 이게 조금 더 예쁘게 성취도가 높게 나오고 등급도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압구정고는 다시 요약해드리면 너무 신유형 쪽은 필요 없어요.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오답, 그 다음에 유사, 그리고 그 문항에 대한 변형들을 집중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1등급을 맞을 수 있는데 학생들이 어느 정도 꼼꼼하게만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약간 관건이기는 해요. 그리고 3월 들어가기 전에 2월달이 있잖아요. 2월달에 아마 대부분 선행을 빼거나 수상이 끝났고 수화 나가거나 아니면 수상 이제 겨우 뒷부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정식이나 아니면 이제 부등식 나가고 있는 학원들이 꽤 많을 건데 이렇게 이 기말고사 진도만 나가게 되면은 학생들 1월달에 그렇게 고생해서 배운 수학 상이 도루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2월달 들어가기 전에 1월 말부터 중간고사 리뷰, 셔플, 그러니까 압구정고 기출문항 풀면서 셔플도 돌아가고 있고 수상 셔플, 센 수학 셔플, 그 다음에 고쟁이 셔플도 돌아가고 있고 꾸준히 중간고사 범위까지 총괄평가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수상이 좀 부족하다라는 친구들이라면은 같이 2월 달에 한 6회 완성으로 좀 공부를 같이 진행하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한 특강인데 2월 8일 화요일이랑 목요일 6회 완성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수학은 제가 12시에서 1교시, 12시에서 2시까지 압구정고에 관련된 중간고사 범위까지를 예쁘게 뭐 개념 정리, 그 다음에 핵심 유형, 킬러 문항 이런 부분들을 리뷰해주면서 등급 예측까지 할 수 있게끔 1교시가 세팅이 되고 2교시는 물리랑 지구과학 전문 선생님인 김연일 선생님이시랑 화학 생물 담당하시는 변진규 선생님이 2교시를 같이 중요한 문항들, 등급 예측 변형 문항들 수업을 해주실 겁니다. 근데 과학은 1회에서 4회까지는 화생을 수업을 할 거예요. 왜냐?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화생 비중이 많이 높거든요. 압고 같은 경우는. 그 다음 5회, 6회는 물리, 지구과학 부분 파트를 집중해서 마무리하고 2월달을 조금 보낼 계획입니다. 꼭 이 수업은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재원생도 그렇고 외부생도 조금 많이 좋아했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리뷰하고 정규 수업을 들어가게 되니까 학생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수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추천해 드리는 수업입니다. 2월 달에. 그러니까 너무 진도나 기말고사 범위만 공부하지 마시고 2월 달에는 아까 처음에 강조해 드렸듯이 수상을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게끔 꼭 시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비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재원생들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 비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남은 3주간 2월달 3주간 저랑 1대1로 시간을 잡고
그러니까 3월 달에 저희랑 같이 공부하시겠다라는 친구들이 있다라면은 저희가 미리 2월 달에 1대1로 제가 시간을 잡아서 공부했었던 교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교재에서 약점 유형이 뭔지 그 약점 문항을 제가 다시 학생하고 맞춰가지고 시험도 보고 그걸 꼼꼼하게 다시 점검하면서 1대1로 원포인트 약점 보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몇 명 정도 했었냐면 한 20명 정도 했었거든요. 2월 달에 학생들 기출 풀게 하면서 약점 됐었던 유형들 그걸 또 뽑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과제를 내주고 다시 과제 점검하면서 또 비슷한 문항 테스트 보고 그리고 실전 테스트 보고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1대1로 체크를 하니까 이 프로그램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료는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편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개별 시간 잡아가지고 2월 남은 기간 동안 조금 약점들 최대한 잡고 3월달 들어갈 수 있게끔 수학만큼은 확실히 약점을 잡고 들어갈 수 있게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이런 관리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이제 세 번째는 2월달 발표가 나면 아마 한 2월 7일 둘째 주 기간에 반배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될 건데 반배치고사가 중학교 내용으로만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수금 주 1회 3회 수업 정도로 도형 파트, 그 다음에 실중 기출 유사 변형 2회차도 도형 파트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유사 변형 3회차는 대수랑 통계 파트 총정리 해가지고 우리가 배치고사랑 3월달 들어가게 되면은 둘째 주에 이제 모의고사를 봐요. 둘째 주에 모의고사 3월 처음으로 보는 모의고사를 볼 건데 그것까지도 같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학교 발표가 나면은 바로 공지하고 어머님들한테 문자 발송해서 이 수업이 혹시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은 제가 발빠르게 준비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월 내신 대비 정규 수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앞고는 화요일하고 목요일로 저희가 조금 메인 요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앞고 최상반인 S반은 이제 제가 예전에 압구정 파이만에 있을 때도 제가 앞고를 메인으로 조금 현대고랑 앞고를 메인으로 담당해서 계속 꾸준히 진행을 했었으니까 저 믿고 최상반에 보내주시면은 확실하게 등급은 제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카이반 같은 경우는 의치대반, 현대고 의치대반 들어가시는 선생님이 저랑 같이 해가지고 관리하는 특별반이 될 거고요. 어드밴스드반 같은 경우는 이제 2등급 도전하는 친구들 저희가 작년에 저랑 앞고 팀 이뤘던 메인 선생님이 이 반에서 담당하셔서 담임으로 꼼꼼하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작년에는 개설은 안 했는데 수학을 처음 시작하는 앞고 같은 경우는 수학을 좀 약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상을 처음 시작한다? 생초가 아니라 정말 가볍게 보다 보니까 수학상을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는 친구들. 개념부터 유형 이 부분까지.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수요일하고 일요일날 제가 정말 꼼꼼하게 관리하면서 진행하는 반이 있으니까 이 반들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수업이 약간 타이트해요. 되게 타이트하고 꼼꼼하고 시험도 많이 보고 그다음 밤 늦게까지 애들 같이 저랑 약점되는 문항들 공부할 거니까 조금 의지 있고 열정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꼭 같이 저랑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출 유형 백서들 그다음에 상위반들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까다로운 유형 정복이라고 해서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주제를 선별해가지고 집중 연습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범위, 올림포스 셔플들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 올해도 마찬가지 올고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책을 한 권을 사가지고 다 푸는 것보다는 나오는 문항들을 1단원부터 중간 범위까지 셔플로 만들어져서 이걸 반복해서 돌면은 정말 많은 효과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항상 이제 걱정하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면은 중등에서는 계속해서 피드백이 오는데 도대체 고등은 연락하지 않는 이상 피드백이 잘 오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어머님들한테 매일매일 우리 학생들이
그날 배웠던 거 어떻게 이제 종례 테스트 나가는지, 시험은 어느 정도 보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어머님들한테 매일매일 종례 테스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례 테스트 매일매일 보고 뭐 꼭 맞춰야 되는 문항, 뭐 3등급 결정 문항, 뭐 1등급 결정 문항 이렇게 매일 6문제씩 진행을 하고 어머님들한테 과제 성취도, 수업 진도, 교재, 그리고 나서 등급 결정 문항들 어떻게 정오표 되는지, 몇 점 정도 맞고 반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이미지가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압구정고 이제 특별 수업이라는 건 뭐냐면 압구정고 학생들이 정규 수업이 학교에서 수업이 일찍 끝나요. 그러면 되게 방황하죠. 저기 압구정 스퀘어 가가지고 공차라든지 아마스빈 이런 데서 되게 방황하고, 사실 남학생들은 PC방 갔다가 학원 가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는 수업을 6시부터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압구정고는 수업을 5시부터 조금 빡빡하더라도 5시부터 진행을 하는데, 5시부터 6시까지는 계속 강조해드린 거 서술형 대비, 서술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고, 어떤 부분을 쓰면 감점이, 어떤 부분은 필요 없고 어떤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되는지 학생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5시에서 6시 수업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술형 대비, 압구정고만 위한 서술형 대비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를 바탕으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원별 셔플, 이제 서술형 대비도 했지만 정규 수업 시간에 뭐 앞뒤로 남아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는데, 다른 요일에 1대1로 좀 집중을 해서 내가 그날 배웠던 거 약점 문항들 관리하고, 또는 내가 중간고사 범위까지 계속해서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꾸준히 점검받고 싶다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딱 압구정고만을 위한 단원별 셔플, 아까 뭐 올림푸스 고난도나 센 셔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단원별 셔플을 통해 가지고 각 단원별로 빠지고 있는 놓친 유형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좀 상위권인 친구들은 나는 단원별 셔플보다는 중간고사 범위까지 계속해서 풀면서 나 등급 예측하고 싶어, 나 지금 몇 등급 나오는지 계속해서 나 스스로 채찍질하고 싶어 라는 친구들이라면은 미리 보는 중간고사를 신청하셔서 전화 팀장님하고 같이 1대1로 리뷰받는, 시험도 보고 약점 유형 유사 변형 문항들 조금 더 공부할 수 있게끔 시간을 확보해 주시면은 정말 많이 수학에서, 압고에서는 등급의 효과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선택이 아니고 학생들 전원 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전화 팀장님하고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리뷰할 수 있게끔 시간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1학기 중간고사, 미리 보는 중간고사 1회차 이렇게 각 시험 보고 정오표들 몇 번, 16번, 18번 엄청 틀렸네, 서술형 3번은 왜 이렇게 틀렸지, 이런 것들 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주차, 3월 2주차, 3월 3주차, 4주차, 5주차 일품 핵심 문항 가지고, 올림푸스 고난도 문항을 가지고 미리 보는 중간고사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무작정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가 공부가 됐다면은 4월 첫 주부터는, 3월 마지막 주 첫 주부터는 압구정고 실전 문항에 맞는 꼭풀 모의고사를 진행한다라고 위에서 가볍게 설명해 드렸었는데, 실제 압구정고 난이도에 맞춘, 그 다음에 출제 예상되는 문항을 실제 선별해가지고 저희가 객관식 17개, 서술형 5개, 그 다음에 서술형 점수도 부분 점수까지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세팅을 하는데, 그냥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학원 시험도 준비해서 보자 라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 학교 시험도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꼭풀 모의고사 1회 보기 전에 핵심 유형 30제를 다음과 같이 학생들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실전 난이도랑 똑같은 배점, 난이도, 배열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본 다음에, 그리고 가장 많이 틀렸던 오답 문항을, 유사 문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과정으로 최종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적표가 발송이 되는데, 왜? 그냥 어머님들한테 그냥 말로만 얘가 이 정도 점수 나왔고요, 몇 등급 정도 대충 나올 것 같아요 보다는 몇 등급 정도 난이도가 틀리고 있고 맞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예상 등급 컷,
을 통해 가지고 어머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성적표를 매 시험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압구정고 관련된 입결, 그 다음에 커리, 인원수, 그 다음에 선택 과목들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가볍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2월달, 어머님들 2월달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선행, 진도 뭐 이런 쪽이 아니라 기말고사도 아니에요. 바로 중간고사 리뷰를 어떻게 다시 한번 예쁘게 할 거냐. 꼭 저희 학원에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관에서라도 꼭 수상을 중간고사 범위까지 세팅을 해서 리뷰를 해주시면 정말 그게 1학기 중간고사에 많은 효과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꼭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교 관련돼서 뭐 비교과라든지 뭐 향후의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 학생 세미나를 통해서 어머님들이 아시는 것보다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가 2월 말 정도에 압구정고 학생들 또는 3월 첫 주에 2월 말 정도에 압구정고 뭐 슬기로운 압구정고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압구정고의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학생 세미나를 다시 한번 진행할 예정이고 신청하신 분들은 한해서 제가 영상이나 아니면은 비재원생도 같이 한번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 전반적인 부분이라든지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라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제번호가 있으니까 제번호에 문자나 톡 또는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뭐 내원 시간을 잡든 아니면 전화 상담을 통하든 톡으로든 편하게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너무 막 불편해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나는 뉴파인 안 다닐 건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희는 압구정고 이 근처에서는 지역 학원에서 압구정고를 가장 많이 잘 알고 정확하게 학생들을 케어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고생하면서 성과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과정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나중에 상담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